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는다. 미래로, 아주 먼 미래로, 너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니까, 일단 아빠 소개를 할게. 아빠는 지금 현재 40대 중반이고, 나는 40대 중반이고, 꽤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이뤄내서, 현재는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 아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가난했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으로 좀 가난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어떻게 이뤄냈는지, 물론 현재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야. 되게 안 좋은 상황들도 있고 금전적으로 문제들도 좀 많이 있는데, 재작년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이 100억까지는 안 돼도 꽤 많은, 그 정도에 근접하는 금액까지 불렸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수성가해서 부모 도움 안 받고 이렇게 혼자서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지나간 이야기들을 해줄 생각이니까,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 영상을 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이길 바란다. 일단 시작을 해보면,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옛날이잖아. 그때는 나 어렸을 때 놀이도 없었고,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딱지치기 같은 것들을 하고 놀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절이 워낙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종이 구하는 게 일도 아니지만, 그때는 사실 종이가 없었어. 그래서 딱지를 접을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딱지 하나하나가 되게 귀했던 시절이거든. 그런 시절을 살았었어. 먹을 것을, 당연히 밥을 굶지는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짜장면을 나가서 먹는다던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과자를 사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이벤트였던 시절을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들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했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 물론 그냥 내가 볼 땐 보통이었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어찌됐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안 받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게 돈을 지원을 받는다거나, 부모가 이제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도움 없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냈고, 이제 혼자 힘으로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재미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줘. 어찌됐건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삶이 되게 구질구질했는데, 이게 내 스스로가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 왜냐면은 주변에도 다 구질구질하게 살았고, 정말 100원만 이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들이 컵라면을 먹으면 가서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입맛 다시던 그런 시절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난했다는 생각은 못했고, 돈에 대한 귀중함, 그러니까 갈증은 항상 있었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마냥 부럽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들의 세상이었던 거거든. 돈 많은 사람들의 세상이었던 거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에서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아버지가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혼자 외벌이를 하셨고, 우리 네 가족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빚도 갚고 하면서 조금 빠듯한 삶을 사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용돈도 넉넉지가 않았었고, 나는 이제 그걸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난하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게 살면서 학교 다니고, 취업을 하고, 사실 취업도 쉽지 않았어. 내가 어렸을 때 알바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알바가 1,200원, 시간당 1,200원 이랬을 시절이야. 알바를 많이 했는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버는 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미성년자 입장에서 알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돈을 제대로 받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한 달 일하면은 다음 달에 줄게. 그 다음 달 되면은 몰라, 돈 없어, 너 나가.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봤자 우리 부모님께 하소연하는 건데, 부모님한테 말해봤자 속만 상하니까, 내가 볼 땐 내 속으로 스스로 삭혔던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건
되게 다양한 뭐 R&D라고 해야 되나? 몸으로 할 수 있는 허드렛 일들도 많이 해보고 그런 일을 해가면서 이제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지. 그래서 내 그 당시에 꿈이 뭐였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뭐 넥타이 매고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뭐 나는 그냥 저냥 살았지.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긴 했어. 되게 열심히 살았어. 그랬는데 내가 디자인적인 감각이 되게 좋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요령이 많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을 때 나는 되게 쉽게 요령을 피워서 뭔가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센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PC 환경 그때 좋지는 않았는데 휴대폰 환경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외주로 받기 시작했어. 알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컴퓨터로 그림 그려서 그거를 팔았어. 그 회사에. 그걸 사주는 회사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실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나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야. 우리 회사에 와서 뭐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뭐 돈을 좀 되게 조금 줄 테니까 알바를 좀 해달라. 그래서 뭐 나는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남들이 1시간 그릴 거 나는 뭐 10분 20분이면 다 완성이 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하고 이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하니까 뭐 돈도 좀 들어오대. 그 당시에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돈이 하나도 없었어, 정말. 매일같이 뭐 5천 원, 만 원, 이게 내 주머니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이라는 것도 없었고, 은행에 돈도 없었고. 아무튼 젊은 시절에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했었는데, 한두 달 일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이 나에게 이제 되게 깊은 인연인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 회사에서 정직원 제의를 하신 거야. 그래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들어가겠다. 근데 나는 뭐 어찌됐건 들어갔어. 그래서 나에게 일을 주던 원래 있던 회사 직원들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사실상 팀장 자리로 들어간 거야. 나에게 일을 주던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일을 주는 입장이 된 거지. 바로 이력서 한 장 안 쓰고 이제 취직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올려달라. 그 당시 받았던 돈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많이 요구를 했어.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대.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받고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닌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가 줄 수 있는 돈보다는 아주 많이 받고 사회 초년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 이게 내 사회 초년 생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전에는 이제 다 이제 기타 등등의 잡다구리한 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객관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봐도 일을 굉장히 잘했고 잘했지. 잘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고 나는 사실 시간의 딜레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은 맞췄고 그러니까 게임 회사라는 게 기한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퀄리티도 물론 당연히 기본이지만 시간들을 지켜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예전에 봤더니 1년 동안 게임을 12개를 만들었더라고. 엄청나게 만든 거지. 요즘 같은 시대는 막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 한 게임을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현재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피처폰이라는 환경도 좀 그렇긴 했지만 어찌됐건 다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그게 뭐 망하는 것도 중간중간 있겠지만 평타를 쳐가면서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고 회사가 커지니까 내 입지가 커지고 그래서 내 입지가 커지니까 내 월급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 다른 회사는 합병을 하게 돼.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최고 직급자야. 알바로 시작을 했지만 그 회사의 최고 직급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합병을 하게 됐는데 우리 회사보다 조금 더 큰 회사랑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은 또 거기서 저기가 있잖아. 뭐 텃세라고 해야 되나? 원래 있던 상급자들도 있고 뭐 임원들도 있고 할 텐데
약간 중간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 차장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과장으로 시작했나? 그래서 차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 회사에서 올라가면서 또 그 회사 내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줘서 뭐 보너스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는 와중에 주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월급을 2배를 주겠다, 3배를 주겠다, 우리 회사에 와달라라고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다 거절했지.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돈도 중요한데 사람과의 신의를 난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를 처음에 믿어주고 이렇게 일을 계속 맡겨주고 했던 우리 사장님과의 신의를 생각해서 다른 회사에 뭐 돈 2~3배 더 준다고 옮기진 않았고 그냥 계속 조금 부족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제 나는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와중에 그 우리 회사에 원래 있던 사장님과 합병했던 그 회사의 사장님과의 트러블이 생겼어.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있던 우리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어. 그만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다시 나가서 회사를 새로 차리고 그 회사를 이제 키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회사에서 2명, 본인과 본인이랑 처음에 같이 했던 임원이 있거든. 그 사장님, 그러니까 공동 대표가 된 거지. 그 2명이랑 1명을 데리고 나간 거야. 그 수많은 사원들 중에서 딱 1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나였어. 왜냐면은 내가 빠진 프로젝트에서 나를 메꾸려고 6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여러 가지 멀티 능력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명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고른 사람이 당연히 나였던 것 같아. 뭐 이거는 뭐 지금 그분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3명이 나가서 다시 회사를 시작했어. 이때는 그 오피스텔 조그만 데 얻어가지고 뭐 되게 막 그냥 원룸 같은데요. 원룸에 얻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한 번이 망가지면 다 끝나는 거야. 왜냐면 기회는 딱 한 번이었거든. 정말 기회는 딱 한 번인 게임 회사를 차려서 시간도 오래 걸리면 안 돼. 1년도 걸리면 안 됐어. 몇 달 만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성공을 시키자. 성공하지 못하면 다 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많은 월급도 아니었고 뭐, 뭐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보다는 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내가 지분을 너에게 일정 지분을 줄 테니 대신 월급은 많이 못 준다. 월급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였어. 그 당시 월급은 못 받고 지분만 가지고 현재의 그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나는 그 회사를 나오고 다시 3명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이게 되게 큰 결정적인 잘했던 이유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와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만들면서 이때가 이제 피처폰이라고 옛날에 이제 폴더폰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과도기였는데 우리는 이제 피처폰에 대한 게임을 막 개발을 했어. 근데 스마트폰이 막 나와서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는 이거였지만 여기에도 적용되는 게임을 만들었고 되게 참신했어.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는데 그 게임을 아직도 다운받을 수 있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이야 아직도.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그거를 개발을 했어. 어찌됐건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겠지. 성공해서 엄청나게 대박을 터트리니까 이 게임 업계에서 그 당시 가장 컸던 회사, 주식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아무튼 가장 큰 회사에서 이 회사를 사주겠다고 한 거야. 뭐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를 그 회사에다 매각을 했어. 근데 매각하기 전에 나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고 뭐 지분도 다 버리고 그냥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참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은 들긴 해.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우리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그때 매각 가격이 1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정 지분만큼 돈을 받았고 일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어. 근데 주식을 그때 당시에 뭐 2억 얼마를 샀는데 그게 8억 얼마까지 가더라. 참 운도 좋았지. 이게 운이라 이게
2억 8억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 괜찮은 집을 한 채 살려면, 그냥 좋은 동네 말고 적당한 서울에 있는 동네에서 그냥 적당한 집을 살려면 3, 4억 정도 주면은 살 수 있었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뭐 2억짜리 집도 당연히 있었겠지.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컸지만 이 8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 그래서 내가 샀던 주식이 2억짜리가 뭐 8억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나는 사실 개뿔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재산도 늘어나고, 뭐 돈도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참 뭐 어찌됐건 이 회사가 이제 팔렸으니까 또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또 회사를 차렸어. 이 세 명이서 또 회사를 차렸는데, 이번에 또 한 명을 더 추가 영입해서 네 명이서 이제 회사를 다시 시작한 거지. 그랬는데, 아무래도 다들 여유도 있고 이제 돈도 많이 벌어놓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헝그리 정신이 부족했나? 그래서 그때 했던 프로젝트는 망했던 것 같아. 망하고, 나는 이제 뭐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물론 이 지금 했던 일도 스펙이 굉장히 좋고 커리어도 좋은 상태고 뭐 성과도 많이 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다른 취업을 해서 뭔가 일을 하면은 뭐 여유 있게 좋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러지는 않았고. 왜냐면 되게 그게 의미가 없었거든. 이렇게 월급으로 받는,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월급으로 받는 금액이, 내가 한번 엑시트를 해보니까 되게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어.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일단은 스테이를 한 거야. 스테이를 하고 좀 쉬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상 속으로는 이제 은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냥 편하게 뭐 은행 이자도 받고 뭐 이렇게 투자 좀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결혼도 하고, 그때 결혼을 했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때 너희가 있었을 거야.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약간 생활에, 그러니까 약간 놀고 먹는 생활을 좀 한참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료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있는 돈을 까먹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재산이 많아도 돈을 까먹고 있다는 게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내 일을 찾고 이뤄야겠다. 근데 예전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어. 왜냐면은 한번 정점을 나름대로 내 스스로 정점이라는 걸 찍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다시 하진 않았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시 정점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내 친구가 나에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망했다, 잘 안 된다. 근데 요번 거 하는데 좀 잘 될 것 같다. 너가 한번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도와줬던 것 같아. 그리고 도와주면서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나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나도 시작을 했었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어. 그 사업은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되게 이게 참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되게 잘 풀리고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건 현재는 일로만 봤을 때, 일로 취득한 돈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을 현재 벌고 있기도 하고 벌어왔었고 모으기도 했고, 그 번 돈으로, 엑시트를 해서 생긴 돈으로 집을 샀어. 이 집을 산 거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쭉 해줄 건데, 집을 샀는데 사는 김에 하나 더 사고 뭐 그랬던 것 같아. 처음에 그때 뭐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 훨씬 뭐 몇 배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10억이 20억 되고 30억 되고 40억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한참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분 좋은 부자의 느낌으로 살면서 되게 열심히 살고 뭐 어지간한 건 다 이뤄냈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 오늘은 아니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를 너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아빠가, 내가 정말 흙수저에서 가난하게 부모에게 받은 거 없이, 물론 뭐
잠잘 곳, 먹을 것 챙겨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은 거지. 부모님이 들으면은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 크게 뭘 물려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 혼자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큰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너에게 얘기를 해줄 거야. 어떤 식으로 살면은 그 부의 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포인트가 있어. 아무튼 그 저거를 허들을 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는지에 대해서 너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희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뭐 집을 뭐 여러 채씩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핑계 같긴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후자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많이 챙겨줄 생각이니까 영상 앞으로 계속 올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잘 시청해 줘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너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얘기가 길었네. 20분이나 되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더 재밌는 얘기로 이어서 해줄게. 자, 사랑한다.